안녕하세요. 영동상 천농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30일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여기 사과밭은 이제 500평 되는 이중대모 11년차 사과밭이고 2m로 식재한 그런 사과밭이에요. 여기는 이제 안쪽 가장자리로 제가 들어와 가지고 오늘 하는 일은 최종 적가 작업을 하면서 또 도장지 제거를 하면서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상단은 거의 적과 작업이 다 됐는데, 앉아서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남자들이 앉아서 이래 적가 작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래 앉아서 보면은 밑에 작은 것도 많고 2개짜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적가 작업하고 이제 또 서서 도장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왜 제가 가장자리에서 찍냐면은 옆에 보면은 저게 다 호두나무 밭이에요. 한 1500평 되는 호두나무 밭인데, 이제 호두 가격이 너무 이제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 지역이 이제 토종 호두 이제 주산지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라 가지고 저렇게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한 거예요. 거름을 제대로 안 줘서 잎이나 이런 게 활기차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호두나무가 사과나무에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지역은 뭐 바로 옆이 다 호두나무고 감나무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무 이제 탄저병 저게 호두나무나 아카시아나무 이런 게 숙주 역할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저병 예방약 이런 거를 더 이제 꼼꼼하게 쳐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 밭은 이제 2m로 식재한 이중대목 사과밭인데, 올해 이제 착가는 한 120개에서 150개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된 것 같고, 수세가 약해 가지고 너무 많이 달린 이제 그런 나무는 이제 적과를 이제 해서 한 150개 정도로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게 과일이 굵고 품질이 좋고 색도 잘 나기 때문에요. 과다 착가 시키면은 무조건, 수세에 비해서 과다 착가를 시키면은 무조건 이게 내년까지 지장을 줘요. 그래서 정말 과다 착가를 시키면 안 돼요. 수세에 맞게끔. 수세가 이렇게 강하고 하면은 뭐 200개 250개 이래 시켜도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이 시키다 보면은 이제 내년 꽃눈을 만드는데 양분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꽃눈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해거리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정 착가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다니다 보면은 정말 2번 별로 안 보이고 거의 과일만 막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도 한 200개는 달린 것 같아요. 이 나무도. 그래서 좀 작은 것들, 이런 사과는 엄청 굵잖아요 벌써. 그런데 이제 안쪽에 들어가면은 좀 과대지가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가 착가량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리 적가도 중요하지만 몸통에 이래 달린 단가지성 이런 거는 이래 과대지가 나와 가지고 결과지 한 10cm 이래 달려 가지고 과일이 좋잖아요. 그런데 몸통에 달린 거라든지 척지 몸통, 결과지가 과대지가 없는 것들 있죠. 딱 보면 알아요. 그런 거는 지금 이런 게 그렇잖아요.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척지 몸통에 달렸잖아요. 지금은 굵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척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양분을 빨리 흡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굵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안 굵어져요. 이런 거. 그래서 거리 적가도 중요하지만 거리로 따지서는 무조건 여기에 사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남겨놔야 되지만 과대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없을 때 이런 걸 없어요. 그러고 이런 가지들은 결과 모지잖아요. 그럼 3개가 달렸는데 이런 거는 과대지도 있고 이래서 3개를 달아도 과일이 이제 어느 정도 굵기도 되고 어느 정도 착색이 잘 와요. 그래서 과대지가 없는 거, 단가지성 그런데 달린 거, 그러고 다른 과일에 비해서 너무 이제 못 따라 크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제가 적과 작업을 하면서 도장지 작업을 하는데, 이제 도장지에 대해서 적과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조금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도장지인데, 도장지나 이제 여름 전정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 나무 같은 경우도 가장자리예요. 밭두개 심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저쪽으로는 뻗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만 뻗어나가니까 수세가 약하죠. 약한데도 약하니까 꽃눈이 영양생장 안 하고 생식생장을 해서 꽃눈이 많이 와서 항상 많이 달려요. 그리고 색도 옆에 나무 같은 거보다는 한 10일 정도 빨리 와요. 그래서 엄청 맑게 와요. 그렇다는 거는 부산은 수세가 약해야 되고 어느 정도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약하면 또 꽃눈이 부실하기 때문에 안 되고, 어느 정도 약하게 키우면 꽃눈이 잘 오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과일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적과를 많이 해줘야 돼요. 적과도 많이 해주고 비료 공급도 주기적으로 자주 조금씩 이렇게 해주면은 어느 정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수세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잎도 쪼물쪼물하고 연한색이고 이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반 정도를 적과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을 위해서, 올해만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100개를 착과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0개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150개 수확량 무게 그거 하고 100개를 착과시킬 때 무게하고 개수는 적지만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과다 착과시키면은 나무 수세에 비해서 과다 착과시키면 덕보다는 무조건 실이 많아요. 꽃눈도 충실하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도 꽃은 많이 피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해결이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달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나무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나무가 빨리 늙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좋은 과일을 이제 생산할 수가 이제 없는 거라서, 저렇게 수세 약한 나무는 많이 안 달아야 되는 게 핵심이고, 또 비료를 자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고 이제 수세가 약한 나무는 도장지가 없어요. 도장지가 없기 때문에 여름 전정이나 도장지 제거를 뭐 한두 개 있어도 놔두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수세가 약하다는 거는 잎 면적도 적고 잎수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잎수를 확보해야지 좋은 과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잎에서 양분을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세가 약한 나무는 좀 도장지성 가지가 있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강압성 작용을 해서 옆에 과일로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수세가 약한 나무는 여름 전정 할 것도 없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유목이나 이런 거는 유인 위주로 유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유목이나 수세가 약한 나무나 이런 거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수세가 센 나무예요. 수세가 세다는 거는 착과량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양분 공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세가 적다는, 수세가 이제 너무 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장지를 좀 뺐는데 지금은 좀 뺀 상태예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착과량이나 사과 굵기는 어마어마하게 굵어요. 이게 비교 드리기가 좀 힘든데, 이 밭이 전체적으로 올해 사과 굵기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11년 차인데 올해가 제일 굵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원인은 이제 나중에 제가 검정이 끝나면은 내년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 확실하게 왜 이렇게 사과가 굵게 됐는지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검정은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20개 요 정도 착과된 것 같은데 수세가 엄청 좋잖아요. 그럼 항상 제가 말을 하지만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는 6월 말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얼마 있으면 7월 달인데 도장지를 많이 빼면 안 돼요. 장마 전에 도장지를 많이 빼면은 덕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요런 부위에, 요런 척지 요런 부위에서 이렇게 하늘로 간 가지 있죠. 이렇게 그런 거 몇 개씩만 빼줘야지, 과도하게 장마 전에 빼면은 장마철에 질소 공급이 많이 돼 가지고 덕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에 빼줘야 돼요. 그래도 제가 지금 두 번째 빼는 거예요. 한 5월 말인가 그 정도에 그때는 이 전지가위 없이 그냥
제가 밑에 그냥 꺾어줬어요. 찢어줬어요. 찢으면은 안 나요. 찢는다는 거는 눈 자체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버리면은 이 부위가 그냥 여기서 나지가 않아요. 자마가 이제 거의 다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안 나게 하는 경우는 완전 찢어버리고 또 나게 하는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cm나 이렇게 남겨놓고 이걸로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전지를 하는데 저는 과대지 전정을 안 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중 대목이고 11년 차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사과가 엄청 굵죠. 그런데 과대지가 한 50cm 정도 돼요. 이런 거 저는 만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 대목이고 수세가 세기 때문에 만약에 잎을 3잎, 4잎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면 지금 시기에요. 6월 말에 이거를 자르면 당연히 사과는 엄청 굵어지겠죠. 그렇지만 이걸 잘려므로 해서 여기로 갈 양분이 지금 꽃눈이 이렇게 형성이 된 이런 옆에 있는 꽃눈이 형성된 이런 가지로 양분이 가가지고 2차 성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지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도 상관없고 이거는 언제 제거하느냐? 이거는 이제 쳐서 지나고 9월 한 중후 후반경에는 가감하게 막 그때는 다 드러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을 몇 개, 3개, 4개 두고 다 잘라요. 이거는 어차피 내년 결과지로 쓸 필요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과대지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면은 사과가 엄청 굵잖아요. 굵은 거는 무조건 과대지가 크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한 40cm나 30cm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만지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뭐 두 잎 두고 자르면은 지금 과일은 굵어지겠지만 그거는 9월 처서 정도에 이렇게 만약에 복잡하면은 착색에 방해가 되면은 이걸 잘라요. 그때 잘라도 엄청나게 이게 굵어져요. 그 대신에 단점은 색이 덜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수세가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서 때 다 가감하게 다 자르고 이렇게 꽃눈이 형성된 그런 가지, 가는 가지, 아주 가는 가지만 두고 굵은 가지는 그때 가감하게 겨울 전정하듯이 다 없애요. 작년에도 제가 영상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면은 햇빛도 잘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착색이 잘 되는데 다만 꼭 알아야 될 게 중단까지 여기까지는 가감하게 하는데 저 최고 위에는 도장지 그냥 놔둔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를 가감하게 드러냈는데 저기까지 하면은 다 2차 성장을 해요. 그래서 밑에를 도장지를 없애는 가감하게 없앨 때는 저 위에는 놔둬서 밑에 양분이 정부 세성 때문에 위로 가게끔 그래야지 착색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전체 사과나무를 다 도장지를 가감하게 드러내면 안 돼요. 시기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도장지 제거는 참 저도 어려운 문제고 이게 어떤 안 좋은 결과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마가 아직 안 끝난 걸로 생각했을 때 가감하게 하면 안 되고 딱 이제 완전히 정말 도장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요것도 이제 사과가 달렸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런데 사과가 없는 거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가지 요런 것만 없애주는 거예요. 하늘로 쭉 솟은 거 복잡하잖아요. 저기가 저렇게 제가 밑에 요 정도까지는 좀 없앴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요런 데 보면 막 사과가 안에 엄청 많아요. 숨어 있어요. 색이 지금 똑같아서 보이지 않는데 그래 요 부위까지만 손대고 저 위에는 저렇게 서 있는 가지들은 양분이 남는 양분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놔야지 이 밑에가 이제 안정이 돼요. 그래서 수세가 약한 나무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과일도 제대로 크게 못 키우고 또 내년 꽃눈을 충실하게 못 만드니까 7월 달까지도 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수세가 약한 나무를 인상가리를 한다든지 항상가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수세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세가 약한 나무 이런 같은 경우는 그냥 영양제라고 보통 생각하는 영양제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질소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거를 연면 시비를 좀 해도 되고, 수세가 약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세가 센 거를 7월 달에 질소를 공급해주면 절대 안 되죠. 우리 이제 여기 요 줄에서 제일 수세가 약한 게 이 나무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저렇게 대목 위에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수세가 약한 거. 이게 한 뭐 200개도 더 달렸는데 제가 다 따고 지금 달린 건 한 6, 70개 달렸을 거예요. 오늘도 막 한 엄청 따냈어요. 오늘도. 저번에도 따내고 1차 적가 때도 따내고 계속 따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좋은 사과나무가 안 돼서 다시 캐내고 다시 심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년이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품질이 안 좋아요. 여기 비료 아무리 줘도 비료빨도 안 먹고 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저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저런 거는 가감하게 이제 없애는 게 좋아요. 이 나무가 이제 수세가 제일 세요. 이 골 중에서는. 그래서 이 가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도장지 있잖아요. 화면에 보일라나 모르겠네.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요런 거 하늘로 막 가을도 안 달려서면서 딱 서 있잖아. 요런 것만 몇 개씩만 없애주는 거예요. 지금은 막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해서 도장지를 없애면 절대 안 되고, 정말 필요 없는 가지 그런 것만 조금 없애주는, 다니다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게 사과나무가 갑자기 막 다 가지 잘 나오고 이러면은 무조건 좋은 꽃눈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꽃눈들이 부작용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정말 자신이 없다 이러면은 손 안 대고 가만히 두고, 수세가 센 나무는 인상가리 연면 시비하고요. 그러면은 질소 성분을 억제시키면서 더 이상 비가 와도 질소 성분을 흡수 안 하면서 수세가 안정이 되면서 또 인상가리 그 성분이 꽃눈 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양에는 항상가리를 제가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6월 달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수세가 세면 5월 달에도 제가 항상가리는 토양에 주고 그랬는데, 늦어도 6월까지는 이제 항상가리를 토양에 주고, 그래도 수세가 센 나무들, 그런 나무들은 이제 항상가리를 연면 시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수세 안정에 도움이 돼요. 가감하게 그 도장지 제거하고 이러다 보면 반발 생겨가지고 더 안 좋은 결과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늘로 직립된 도장지 그런 거 몇 개만 굵고 그런 거 몇 개만 빼놓고 항상가리 주고 인상가리 연면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쳐서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가감하게 전정을 해도 돼요. 수세 센 나무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2차 성장도 안 하고, 또 너무 복잡하면은 가을에 햇빛이 수관 안쪽으로 안 들어가면은 그때까지도 수관 안쪽이 그늘이 많이 져 있었는데 9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그거를 가감하게 없애주면 그때라도 햇빛이 안쪽까지 잘 들어가고, 안쪽에는 꽃눈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 햇빛을 봐야지 내년 꽃눈들도 충실해지기 때문에 사과가 안 달린 나무들도 쳐서 지나고는 겨울 전정 때까지 잊지 말고, 도장지는 꽃눈이 아닌 게 도장지잖아. 필요 없는 가지 그런 거를 쳐서 지나고 쳐서 전후에 그때 좀 없애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겨울 전정할 때는 꽃눈만 두고 굵은 가지는 없애면은 이제 꽃눈이 잘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목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목이나 수세가 약한 나무는 되도록이면 유인만 하고요. 그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가지를 유인을 많이 하잖아요. 결과지 유인도 하고 뭐 척지 유인도 하는데, 저는 결과지 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식재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유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클립이나 이런 걸로 도장지성 가지가 있으면은 이제 유인을 하잖아.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염지인데, 염지라는 거는 비트는 거예요. 여기를 잡고 도장지성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중간 정도, 요 안쪽에서 한 10cm 떨어진 부위에서 비트는 거예요. 계속 저는 이제 왼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뚜두둑 소리 나게끔, 이게 안에 목질 부위가 이렇게 비틀어져
뭐 이제 좀 끊어져야 돼요. 이게 우두둑 무슨 뭐 심줄 끊어지듯이 그런 소리 비슷한 게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잡아 돌리면 이걸 염지인데 이러면은 요 막 벗겨지고 그래요. 이게 벗겨져서 안에 뭐 이런 목질 부위도 보이고 그러지만 죽지는 않아요. 한쪽이라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축 늘어졌잖아. 이게 염지라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20cm 정도 됐을 때 이 클립이나 이런 걸로 유인을 하면 좋지만 또 그럴 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은 추라든지 이 클립으로 척지에서 나온 가지 결과지가 10개 있으면 10개 다 유인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수세를 안정시켜서 그냥 20cm 정도 나왔을 때 결과지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게 뭐 20cm가 아니라 40cm 이렇게 자라게끔 된 거는 벌써 시비 관리가 실패한 거예요. 그런 실패했다는 거는 수세가 나무가 세다는 거, 힘이 세다는 건데 10개 결과지가 나왔는데 10개 다 그거를 유인하면은 그 10개 중에서 제대로 된 결과지 몇 개 얻지 못해요. 못 얻어요. 40cm, 50cm 막 이렇게 자란 결과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못 얻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몇 개는 세워놔요. 차라리 등 부위에서 나온 가지는 그냥 유인하지 말고 10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세워놓고 반을 세워놔도 되고요. 한 5개는 세워놓고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결과지 그런 5개, 3개 요 정도만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바람직한 거지 전체를 다 유인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좋은 꽃눈이 될 수도 없고 나머지 3개 세워놓은 데서 걸로 도장지는 계속 자라게끔 내두고 나머지를 유인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결과지 유인은 아직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작업묘 같은 경우 최상단은 거기는 바로 몸통에서 결과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유인은 했어요. 그렇지만 척지에서 나온 결과지는 유인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왜 그런가 하면 척지 유인만 수평으로 해놓으면은 뭐 등 위에서 나오는 결과지도 있을 테고 옆에서 나오는 결과지도 있을 테고 배 밑에서 나오는 결과지도 있을 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늘로 솟은 그런 도장지성 등 위에서 난 거는 겨울에 그냥 전정으로 없애주고 옆에서 나온 가지만 남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유인을 할 수 있으면은 유인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손이 잘 안 가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유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척지 유인만 빨리 해주면은 나대지가 없이 결과지가 잘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좀 막 제 생각 대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한 23분 말을 했는데 좀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확신이 없을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고민이 되고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행동을 뭐 도장지 제거나 여름 전정이나 이런 걸 안 한다 해서 사과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좋아요. 수세 세면은 인상가리, 항상가리 로 어느 정도 수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됐는데 벌써 엄청 덥네요. 그러고 뭐 또 제가 벌레한테 안 물려야 돼서 완벽하게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 제가 벌레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는 정말 완벽무장하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애청자님들도 무더운 여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장마는 뭐 잘못하면 이대로 끝날 수도 있고 앞으로 정말 더위만 남았는데 물 정말 시원한 물 많이 드시면서 몸에 물이 안 가게끔 그렇게 농사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 잘 취하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힘들게 하면 지치고 그러기 때문에 쉬엄쉬엄 아침 저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